안녕하세요. 8월 2일 금요일 신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 브리핑입니다. 추가 관세 언제든 날릴 수 있게 장전되어 있다. 트럼프가 결국 날릴 거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려오고 있는데 그날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남은 3천억 불에 대한 추가 관세 10% 날렸습니다.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3대 지수 추가로 폭삭했네요. 반도체 지수 2%대 추가 폭락입니다. 유가는 WTI 7%대 폭락했고요. 원 환율 1195원 이상으로 폭등을 했습니다. 채권 수익률 추가로 폭락해서요. T노트가 무려 6% 이상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1.89% 수준 제가 확인했습니다. 5년 이내 최저점이 2016년 중반에 1.6%대입니다. 관세 미사일 발사하기 전에는요, 3대 지수 모두 급등세였습니다. 그러니까 패드 의장 발언이 긍정적으로 재해석되면서 전일 급락에 대한 반등세로 다우 300포인트 이상 급등세 중이었는데 관세로 극적으로 반전된 것이죠. 역시 트럼프 센 사람입니다. 핵심만 한번 짚어보면요. 채권 가격 폭등은 이게 지금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제기된 상태에서 관세 날려버리니까 이게 미국 국채가 글로벌 최고 안전자산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미국 국채 수익률은 다른 주요국들 국채보다도 높은 수익률이니까 아직도 가성비 좋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먹을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자금에 많이 몰린 것 같고요. 유가 폭락은 공급망이 지금 안정되어 있죠. 그리고 공급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가을 되면은 미국에서 이제 공급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런데 추가 관세 때려버리니까 미중 무역 전쟁은 분명히 이제 격화되는 것이고, 그러면 경기는 좀 더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글로벌 경기, 특히 중공 경제, 그렇게 되면 수요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공급은 증가할 것 같은데 수요는 감소할 것 같으니까 유가는 폭락한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것보다는 추가 관세할 때 관세를 때리니까 왜 주가가 폭락을 했느냐? 이거 한번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일단 차이콤 리스크 확 올라가는 거는 이거는 거의 100% 확정된 거 아닙니까?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거니까. 게다가 중공의 반격 수완에 따라서 중공이 이걸 반격을 하면은 미국은 거기에 또 반격할 테니까 더욱 확전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이콤 리스크에 노출된 기업들 일단 주가 한번 박살 나야 되는 거죠. 이건 100% 확실하죠. 이런 기업들이 차이나 관련 사업을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구조조정이라는 거는 가령 중공에서 철수한다거나 아니면 중공 대체 수요처를 발굴하고 이런 것들이 다 구조조정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한 번 더 이제 내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기본적인 팩트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은 금융공학 전성시대 아닙니까? 기초자산보다도 더 기초인, 그래서 저는 이걸 원시자산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원시자산이라는 거 가령 주식, 금리, 또 원유, 환율 이런 게 이걸 기초로 어마어마한 파생 상품이 존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파생 상품은 기본적으로 기초자산, 이 원시자산을 기초로 한 선물 옵션 만들어지고요. 또 각종 지수도 일종의 한번 파생된 건데 그걸 기초자산으로 한 선물 옵션 또 만들어지고요. 제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파생 상품을 기초로 합성 포지션이 다 구축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한번 이렇게 판을 확 흔들어 버리면은 이 합성 포지션 다 재구성을 해줘야 합니다. 이거는 버티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하고 재구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과매도, 과매수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올라도 플러스 거품, 내려도 마이너스 거품. 거품은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약하면은 차이콤 리스크 추가 발생으로 관련 기업들 주가 반드시 박살 나야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글로벌 선수들 합성 포지션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크게 이제 출렁거린 것으로 이제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요, 저는
신나게 놀면 됩니다. 예. 데이트 정리하겠습니다. 한국 7월 수출 전년 대비 11% 감소한 461억 불이고요. 8개월째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감소율도 지금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수입 감소는 2.7%에 불과해서 무역 수지는 24억 불로 계속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무역 수지 적자가 되면 한국의 경우에는 경상수지도 적자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래서 금년 7월까지 무역 수지는 총 216.4억 불인데 작년 동기에는 696.5억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무역 수지 감소한 게 480억 불 이상 줄었습니다. 하반기에 무역 수지 적자 가능성 열어둬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소비자 물가지수 연율 0.6%인데 이거 매우 위험하죠. 디플레 위험 징표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PMI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많은데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빨리 진행하죠. 한국은 PMI 지수 더 감소해서 47.3입니다. 2018년 2월에 50 밑으로 추락한 후 아직 한 번도 50 이상 가본 적이 없습니다. 50 기준으로 50 밑은 제조업이 쪼그라든다는 선행지표 기능을 PMI 지수가 하고 있고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본도 49.4로 2월부터 50 미만에서 비실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도 6월에 50.6으로 감소한 후 7월에는 49.6으로 추가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도 50m 내려갔다 이런 뜻입니다. 베트남은 52.6으로 전월에 이어 상승 추세입니다. 차이신 중공 PMI 지수 49.9인데 6월의 49.4에서 소폭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50m입니다. 인도는 52.5로 전월보다 상승했습니다. 지금 전월보다 좋아진 게 인도하고 베트남뿐입니다. 6월까지 50 이상을 유지하던 프랑스도 7월에는 49.7로 추락했고요. 그러나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소폭 개선되었는데 원래 얘들은 40 중반 또는 이런 데서 놀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가 소폭 개선이 되어서 유로존 전체 제조업 지수는 찔끔 개선된 게 46.5입니다. 영국도 48로 개선이 됐습니다. 5월에 반짝 늘었던 브라질 산업 생산은 6월에 다시 5.9% 폭삭 주저앉았고요. 그래서 브라질도 지난 31일 날 기준금리 전격 인하했습니다. 브라질 제조업 지수 49.9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미국이죠. 미국 7월 제조업 지수는 50.4로 예상보다 상승했습니다. 예상값은 50이었습니다. 이 값이 6월에 예상이 51이었는데 낮은 50으로 급락을 해서 좀 긴장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50.4로 이제 상승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 제조업 지수는요, ISM 제조업 지수도 따로 있는데 이거는 51.2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상이 50이었으니까 이건 살짝 내려갔고요. 그래서 현재 지구촌에서 제조업 지수가 50 넘는 곳은 미국, 인도, 베트남 이렇습니다. 지난달에는 프랑스도 리스트에 올라 있었는데 이번 달에 프랑스는 탈락한 겁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 수, 이니셜 잡 리스크 클레임은 21만 5천 명입니다. 예상보다 1,000명이 늘어났습니다. 쟁점 정리하겠습니다. 트럼프 추가 관세 전격 발표를 했는데요. 저는 짜릿합니다. 예. 어제 이 시간에도 3천억 불 추가 관세 미사일 장전되어 있다고,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 제가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10%만 때렸습니다. 중공의 대미 수출 전 품목에 지금 관세가 부과된 상황입니다. 기존 2,500억 불의 25% 관세 지금 시행 중이죠. 여기에 추가로 3,000억 불의 10%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겁니다. 중공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대략 작년 기준, 2018년 기준 한 5,500억 불 가량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전부 지금 관세가 지금 시행 중인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은 중공을 관세 장벽으로 완전히 둘러싸버렸습니다. 그리고 3,000억 불에 대한 10% 관세는 언제든지 25% 올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올릴 수 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니까 관세를 함부로 올리고 이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대통령이라도 미국에 정한 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추가로 올리는 데 대한 미국 국내법 절차가 지금 마무리된 상태다 이런 뜻입니다. 미사일 발사 대기 상태라는 겁니다. 중공의 태도를 볼 때 결국 추가 관세 조만간 날릴 거라고 계속 말해오고 있었는데 중공 지금 계산 착오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처음 오셨거나 혹은 이런 그 관련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중공 관련된 이전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 매일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 반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 그 중공이 어떤 그 대응을 하겠죠. 그 대응 방안이 참 궁금합니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어제 소개해드렸던 그 중공 외교부의 그 여자, 오늘은 뭐라고 나불될지 진짜 궁금합니다. 예. 중공은 이미 미국 수입품 대부분의 보복 관세 다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중공의 보복 관세 카드는 이제 없습니다. 그러면 관세로 보복할 수 없습니까? 남는 것은 비관세 장벽인데, 이 비관세 장벽은요, 중공의 비관세 장벽은 지금 악명이 높잖아요. 예? 미중 그 무역전쟁의 핵심 의제 중에 하나가 중공의 비관세 장벽 없애는 건데, 예? 이런 상황인데, 중공이 보복으로, 현재의 보복으로, 추가 보복으로 비관세 장벽 사용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참 궁금하네요. 예. 근데, 앞으로 뭘 새삼스럽게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이제 궁금한데, 본질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중공이 사용할 그 어떤 반격 수단도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반격 수단이 사실상 없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새삼스럽게 히토류나, 히토류, 본질은 흑덩어리인데, 예. 국채 매각카드, 이런 헛소리 나불대면은, 그거 안 되죠. 그건 등시 인정하는 겁니다. 이런 거 이미 다 분석 끝났고요. 결국 중공만 손해보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다 끝났습니다. 예. 이전에 이런 영상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여전히 미국은 지금 카드가 차고 넘친다고 봅니다. 3천억 불 추가 관세 15% 올리는 거, 이거 남아있고요. 통화 보조금에 상계 관세 날려버리면은 전 품목, 그러니까 5,500억 불 전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 효과 있습니다. 불법 보조금, 상계 관세 날려버리면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 효과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여기서 말하는 관세 인상 효과는 기존의 25%에 추가로 더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공이 WTO 제소 운운하, 이 다 헛소리입니다. 아무 효과 없을 것입니다. 네. 이 WTO 관련해서도요, 얼마 전에 제가 올린 영상 몇 건 있습니다. 네. 아직 미국의 관세 공격은 남아있지만, 중공의 반격 카드가 이제 나오면은, 그럼 또 여기에 따라서 미국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대응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중공이 무슨 카드 던지는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한일 무역전쟁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은 화이트리스트, 이 수출 우대 국가에서 제외하는 거, 이거 계속 그대로 진행될 것이고요. 오늘 한다는 거 아닙니까? 빠르면 오전 한 10시경 한다는 거죠. 이것도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요. 화이트리스트 제외 절차, 이거 시행될 것이고요. 이러면 9월, 늦어도 10월부터 일본의 수출 규제 효과 본격적으로 저는 드러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우려하던 최악의 시나리오, 즉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엔드, 한일 무역 전쟁이 확전되는 거, 이게 현실화되어 가는 것 같아서 한국 경제에 정말 매우 걱정됩니다. 이 멀쩡하던 한일 관계를 파탄낸 세력들이 바로 종북 주사파 독재 정권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나쁜 일본이 착한 한국을 다시 침략을 해왔으니 이번에는 싸워서 이기자고 반일, 선전, 선동질, 항일, 투쟁질이나 지금 연락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돈이나 더 챙기려고 그러고, 그래서 돈 더 달라는 거 아닙니까?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그 조그마한 구멍을 국제사회에 뜯을 것도 없이 조용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정도 그 갈등을 해소할 생각은 않고 해소하지도 않고 말이죠. 오히려 정반대로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욕질이나 해대고 구멍을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구멍을 더 파서 넓혀서 댐이 무너지도록 기다린 거 아닌지 의심이 저는 많이 갑니다. 예. 미국도 어려들여서 판 키워서
일본, 미국 한 방에 때려잡을 꼼수를 짰던 것으로 지금 짐작이 됩니다. 반일 감정, 반미 감정, 요거 최고조로 끌어올려서 북한 공산당과 연대하겠다는 그런 마귀 같은 꼼수를 작당한 거 아닌지 이렇게 의심이 되는데, 하여튼 저 사람들 계획 꿈은 사라졌다고 저는 봅니다. 미국이 만약에, 저는 미국 중재할 리가 없다고 저는 원래부터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 끌어들이는 게 저 사람들 꼼수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런 것도 지금 그 작전을 이미 짰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중재한답시고 끼어들면은 저 마귀 같은 것들은 미국 해결하라고 등 떠밀어 버리고, 저것들은 뒷짐지고 강 건너 불 보듯 어슬렁 거리다가 뒤에서는 합의를 방해하는 짓거리, 이게 기본 꼼수 전략이지 않았을까, 이런 짐작이 든다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되고 갈등만 증폭시키고 싸움판이 커져야 마귀 같은 것들이 유리하다고 민주 파괴 연구하는 곳에서 연구 보고서가 나와갖고 더불어 거짓말, 지랄, 난동하는 것들이 저것끼리 돌려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북공 핵 폐기는 미국이 해결하라고 하면서 저것들은 북공과 놀아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정인 수석 대변인 소리나 듣고 다니고요. 얼마나 쪽팔립니까?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면 마귀 같은 것들, 할머니들 부추기 갖고 반대질이나 연락이 하고요. 아무 대안도 없으면서 일단 반대해서 반일 감정만 키워놓은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미국이 중재하려고 어떤 합리적인 현실적인 안을 내면 말이요, 좀 마귀 같은 것들은 칙룡 후손들도 부추겨갖고 반대질하면서 갈등 해결이 아니라 갈등 정폭을 야기하고 문제 해결이 아니라 전선을 확대할 꼼수를 작당한 거 아닌지, 이런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예. 지금도요, 문제 해결은 아주 쉽고 저는 간단하다고 봅니다. 이게 경제 문제가 아니고 정치 외교 문제 아닙니까? 예? 본질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문제 해결은 아주 쉽고 아주 간단하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진짜 문제는요. 예? 좀 마귀 같은 것들이 해결할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문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인베스트 인사이트,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8월은 북반구 휴가철이죠. 지구 경제는 북반구 이 서너 개 축을 중심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남반구에 큰 문명이, 어떤 그 리딩하는 문명이 일어났던 적이 없죠. 예. 뜨거운 8월이지만 주식시장은 항상 서늘했던 것 같아요. 이게 8월의 기억입니다. 주식시장에서. 1950년 이후로 지금까지 8월은 대체로 주가가 하락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세상이 확 바뀌었잖아요. 예? 완전히 확 변해갖고 산이나 바다나 섬이나 서울이나 호치민이나 다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인터넷으로 다 연결된 사회라서, 더 나아가서 앞으로는 초연결 사회로 만든다니까. 이 8월의 기억, 즉 8월의 주식시장은 항상 싸늘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8월의 기억이 이제 앞으로 변하는지 이제 두고 볼 일입니다. 예. 오늘 그 백두대간길은요, 이화령에서 하늘제 구간 갑니다. 속리산에서 소백산으로 연결되는 이 구간이 ner제, 버리미기제, 이화령, 하늘제, 벌제, 중령, 이 중령에서부터 이제 소백산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 구간이 암릉 구간, 또 절경들이 많아서 진짜 멋진 곳입니다. 예, 그런데 태풍하고 장마 때문에 두 구간을 2주 연속 빠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제 시간 되면 땜빵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 영상 올리는데 새벽에 시간이 정말 많이 듭니다. 이렇게 한 20여 분짜리 짧은 영상인 것 같지만 준비하는데 시간이 정말 많이 듭니다. 예, 요즘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